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가 코리아를 만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코로나가 몰고 온 사회적 변화와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가 직면해 있는 사회적 이슈를 찾아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신조어가 탄생했죠. 아시다시피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교류하며 생산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서로 거리를 두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경제적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IMF 총재께서도 지난 4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바이러스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전의 활기찬 상황과 문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는 어떤 환경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예의주시에서 볼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 1위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율 세계 1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초고령과 초저출산이 동시 1위인 나라에 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에 하나 더, 금리까지 초저금리, 아니 제로금리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0.5%를 기록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될까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 그대로 정말 알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유례 없는 13조의 금액이 전 국민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잘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덕분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이 돈을 정부에서 지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계 생활의 안정과 소비 활성화가 주된 취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이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재래시장이나 동네 편의점 및 주변 상권의 소비도 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긴급 재난금은 소득입니다. 그렇죠? 결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소득은 왜 만들어 줬을까요? 바로 소비를 하라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소비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 제한 업종을 유심히 보면 유독 4대 보험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4대 보험은 우리가 준소비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소득을 만들어 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소비를 못해서 힘듭니까? 아니면 소득이 줄어서 힘듭니까? 소득이 줄어서 지금 매달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힘든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 중에서 여러분 어떤 지출이 가장 부담이 되십니까? 식비? 아니죠. 식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유비? 아니죠. 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요금도 긴급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용 제한입니다. 그럼 각종 물품 구입비? 지금 옷을 못 사서 아니면 자녀 핸드폰을 못 사줘서 자동차 용품을 못 사서 골프 용품을 못 사서
뭐 이런 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지출을 가만히 따져보면 평생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4대 보험,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는 순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다고 건보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보료는 평생 납부하셔야 될 비용입니다. 그것도 매월입니다. 매월 어김없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건강보험료의 재정 적자는 2018년도부터 적자로 전환해서 2019년 무려 3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의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2027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의 부가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피부양자 제도도 더욱 강화돼서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보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보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와 또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연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보료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2022년 6월까지로 2022년 7월부터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대거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건보료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조건이 소득과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득 기준보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건보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건보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소비 중에서 평생 지출해야 될 소비는 단연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득이 필요한 거죠. 개인에게는 총 6개의 소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자 소득은 이제 별 볼 일 없어졌습니다. 기준금리 0.5% 시대의 은행 적금은 이제 원금을 지켜주는 것뿐이지 가치를 지켜주지는 못하니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금리가 돼버려서 이제는 은행은 더욱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배당 소득은 어떨까요? 배당을 받으시려면 일단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배당금 총액이 약 14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 배당금은 6조 5천억으로 약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삼성, LG, 통신사는 SK, KT, LG, 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정말 우리가 대기업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는 상당한데 왜 우리에게는 배당금을 주지 않을까요? 바로 주식이 없어서입니다. 배당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이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해도 단기 형태로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더욱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의 금액이 아니라 얼마의 주식 수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가는 것이 배당 소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주식 수를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지키신 분들만 배당 소득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업 소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은퇴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마다 은퇴 가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빠른 시기에 은퇴를 맞이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제도에 발이 묶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 시장입니다. 만약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기라도 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제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어떨까요? 이제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AI가 노동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인건비가 엄청 저렴하고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무관하고요.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노동시장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건강이 안 좋기라도 하면 그나마 기회도 없겠죠?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같은 것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어려울까요? 복권을 꾸준히 사는 게 어려울까요? 의외로 복권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타 소득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연금 소득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연금 소득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연금을 가입해 놓고 계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생업이 아니라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그 연금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금액입니다. 연금 소득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또 경제가 어려워도, 집이 혹시라도 불이 나도, 또 지진이 나도 그 어떤 경우라도 매년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소득입니다. 내 소득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파악하셔서 내 자산의 연금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길게 납입하셔야 연금액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납입기간이 길어지겠죠? 또 납입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신청받는 추납이나 반납 같은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금 개시를 늦춰서 연기 연금을 신청하시면 연금액의 매년 7.2%가 가산이 돼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요. 그럼 36%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형성된 지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 이전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소득 이전 전략이란 지금의 소득 일부를 미래의 일정 시점으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이나 퇴직연금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계산해서 그 시점까지 목돈을 만들어 연금화시켜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액을 늘려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상황에 따라 노후소득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도 활용해서 연금액을 보강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모두 연금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올 2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사망 통계 결과를 보면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게 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임박해서 곧 현실이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나를 부양할 사람은 이제 나뿐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나를 위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은 비용의 연속이죠. 우리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조차도 나의 평생 지출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소비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 지출이 있는데 소득이 줄어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국가는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 개인 하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문제는 결국 내가 풀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과 미래의 상황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올바른 계획과 행동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지출해야 될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재원을 지금 소득이 있을 때 반드시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득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한계가 없습니다. 평생 삶이 비용의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득의 일부를 떼서 미래의 소득에 만들 수 있는 이전 전략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